혹시 신생아실에서 아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연락받으셨나요? 무슨 증상인지도 모르겠고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이지 않으셨나요? 모든 게 다 자기 탓 같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 행동했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더군다나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직후 병실에 있었는데 신생아실에서 전화와서 태어난 지도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우리 깡깡이에게 과호흡이 왔다, 그 며칠 있다가는 황달 수치가 조금 높다, 또 며칠 있다가는 쇄골이 골절되었다, 대천문이 넓다,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내가 입원한 4박 5일 동안은 소아과 의사선생님만 총 4번의 면회를 했을 정도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아내는 자기 탓인 것만 같다며 미안해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부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정보들을 보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초보 부모님들이 놀라기 쉬운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징, 자주 발생하는 신체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직후 이 영상을 미리 본다면 내 탓이라며 엉엉 울며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더 이상 자책 안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깡깡이는 어떻냐고요? 네, 여보세요. 네, 깡깡이가 황달 수치가 조금 높아서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수치는 X예요. 저희 깡깡이 괜찮나요? 출산 직후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있는 동안 신생아실의 전화는 썩히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에게는 이런 연락이 안 오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연락이 온다면 조금 덜 걱정하실 수 있도록 신생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신체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희 깡깡이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달. 신생아 황달에 관해서는 14만 뷰 이상 기록한 퍼티케어 채널에서 신생아 황달 증상 및 치료 영상을 참고했어요. 우리 깡깡이는 생후 3일차, 오전이니까 생후 70일 정도에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깡깡이 얼굴이 조금 누래서 발바닥에서 혈액 채취해서 황달 수치 검사해보니 12.5라고 하더라고요. 신생아 황달은 눈의 흰자 위, 얼굴 등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몸 안에 쌓이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빌리루빈은 신체 내에서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란색 색소입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 빠르게 새로운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적혈구가 파괴되며 빌리루빈이 생성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 빌리루빈은 간을 통해 처리되어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미숙한 신생아의 경우 빌리루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혈액에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황달이 발생한다고 해요. 황달의 원인으로는 일부 산모의 모유에는 간의 빌리루빈 분해를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생하는 모유 황달, 신생아가 충분히 모유나 분유를 먹지 않으면 빌리루빈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해 수유 부족으로 인한 황달, 미수가 그리고 산모와 아기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혈액형 부적합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해요. 출생 후 시간별 수치로 위험성을 판단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황달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이 물질이 혈액 내장벽 등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기저에게 침착된다고 해요. 이 침착된 빌리루빈이 뇌 세포를 독성으로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핵황달입니다. 이 핵황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뇌 손상, 지적 장애, 청력 손실, 발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렇기에 수치를 모니터링해서 수치가 올라가 위험할 경우 광선 치료나 교환 수혈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해요. 황달에 대해 정리하자면 신생아의 약 60%는 생후 며칠 내에 황달을 경험한다고 해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위험 요인이 있거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보통 피부를 통한 황달 검사기가 있어 황달기가 있다고 하면 측정하여 더욱 위험한 수치가 될 경우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조리원에 입소하시면
황달기 등 아기 건강 관련된 사항은 꼭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호흡. 과호흡은 제일 먼저 연락받은 내용이에요. 소아과 선생님께서 출생 직후 폐에 남은 양수가 빠져나가며 일시적으로 호흡이 빨라질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 어린 아가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심한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더욱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전에 연락을 받고 오후에는 괜찮아져서 따로 연락 주시지 않으면 괜찮아진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쇄골골절. 이건 병원 퇴원할 때쯤 알게 된 건데, 깡깡이 우측 쇄골 쪽이 빨갛고 부어있어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 촬영 후에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쇄골골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통 자연분만 과정에서 외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 깡깡이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제왕절개하면서 절개 부분을 최소화한 후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셨고, 2-3주 후에 뼈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니 걱정은 말라고 하시는데, 괜히 전날 누워서 울었던 게 쇄골 골절 때문에 그랬던 건지 너무나도 미안했답니다. 아픈 걸 알아주지도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쇄골 골절 시에는 골절 부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속삭이로 잘 고정해 주시고, 수유할 때도 골절 부위가 닿지 않도록 수유하는 자세로 평소 생활 습관을 안전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갔을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쇄골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 주신 상태로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 대천문. 대천문은 머리 위에서 앞쪽에 위치한 틈으로 깡깡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대천문이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가장 걱정되는 게 갑상선 기능저하, 발달 지연, 눈동자 이상 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병명이 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리고 가장 최악을 생각하다 보니 아내는 또 자기 탓이라며 슬퍼했었어요. 다섯 번째, 비립종, 스킨텍, 태지. 깡깡이는 태어날 때 우측 귀 쪽에 볼록 튀어나온 피부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간호사님이나 의사님도 별 말씀을 안 하시길래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스킨텍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생후 1년이 지나고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에서 재거수를 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떼어진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다른 신체 기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코 쪽에도 염증처럼 흰색 돌기가 있어 물어보니 비립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립종에 대한 얘기는 이따 더욱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얼굴에 때처럼 각질같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태지라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태아의 몸을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태지는 피부 장벽을 보호, 향균 작용,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등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제거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걱정되실 만한 신생아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신생아 특징은 미국에서 220만 뷰를 기록한 엠마 허바드의 초보 부모를 당황시키는 신생아의 독특한 행동 6가지라는 영상, 그리고 국내에서 51만 뷰 이상을 기록한 맘똑TV 신생아 특징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여섯 번째, 일명 콘헤드 또는 찌그러진 머리 모양으로 출산. 출산 직후 아기의 머리가 길쭉하거나 찌그러져 보여서 정상이 맞나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자연분만을 할 경우 산도를 통과하며 머리뼈에 일시적으로 눌려 생긴 변화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생후 3일 또는 생후 6주 안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된다고 해요. 하지만 6주에서 8주가 지나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뒤통수나 옆머리가 지속적으로 납작한 경우, 한쪽만 눌려 비대칭이 심한 경우, 아기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엔 위치성 사두증이나 드물게 두개골 조기 유합증일 수 있으니 소아정형외과나 물리치료사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며칠 뒤 머리 한쪽이 혹처럼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두혈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니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황달 증상과 동반될 수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곱 번째, 피부와 생식기에서 보이는 변화들. 아기의 피부에 오돌토돌한 좁쌀이나 붉은 반점이 보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생후 며칠 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중독성 홍반이나 비립종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독성 홍반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면역반응 플러스 피부 상재균 플러스 환경자극 등이 복합작용으로 추정되고
서울 아산병원 정보에 의하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저희 깡깡이에게도 있는 비립종은 신생아 피부 구조의 미성숙으로 피지샘과 모공이 아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피부 노폐물이나 케라틴이 배출되지 않고 피부 안에 머물게 되어 발생한다고 해요. 서울대 의대 김규환 교수팀에서 작성한 신생아 피부 질환에 대한 논문을 보면 비립종은 자연 소실되므로 짜거나 연고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외에 여자 아기의 경우 엄마의 에스트로겐이 전달되어 질에서 소량의 분비물이나 출혈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걸 가성월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놀라실 수 있겠지만 생후 1, 2주 내에 사라지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단 출혈량이 많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 꼭 문의해 주실 필요가 있답니다. 8번째, 자주 토하거나 먹는 걸 되뱉는 아기. 신생아가 자주 토하거나 역류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선 내 아이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은 정상이라고 해요. 아기의 위는 아주 작고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먹은 모유나 분유가 쉽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수유 직후 바로 눕히거나 트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방쿠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이런 경우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체중도 잘 늘고 있다면, 그리고 토한 뒤에도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저희 깡깡이도 가끔 분유를 개워내기도 하고 코로 토를 한 적도 있거든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별 문제는 없어 보여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토한 내용에 초록색, 갈색, 피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 아기가 먹는 걸 거부하거나 체중이 늘지 않을 때, 역류로 인해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아파 보일 때는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대부분이 신생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직감과 불안함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을 맡겨보세요. 그래서 저희 깡깡이는 어떻냐고요? 조리원 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초반에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만큼 이제 건강하고 더 잘 먹을 거예요. 완전 건강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황달기도 거의 없고 쇄골 골절도 뼈가 자연스럽게 잘 붙은 것 같다고 하셨고, 대천문 크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생아실에서 연락받은 그 순간부터 아기가 건강하다는 게 느껴질 때까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고 걱정되었어요. 혹시라도 신생아실에서 저와 비슷한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많은 걱정을 했지만 이럴수록 부모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하는 시간은 줄이고 더 건강히 잘 키울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건강하고 안전하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